다음에 이런 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강의 노트는 110페이지요. 111페이지. 상린관계 주의토의 토익고 있죠. 111페이지고요. 상린관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되어 있죠? 주의토의 토익권이 뒤에 있고요. 앞에 있는 상린관계인데요. 이제 그 상린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먼저 주의토지 토익권을 보는 게 먼저 나을 것 같아요. 상린관계란 말을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돼 있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이걸 공로라고 그래요. 공중에 제공되는 통로죠. 이게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죠. 이건 지금 서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을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토지죠. 남의 토지를 걸어다니니까요. 이 의리한 사람을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해요. 통행권자.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갑을요.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통행권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고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을은 대부분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을 하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을의 허락받은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을의 편의 있죠. 을의 편의를 위해서는 통행로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요. 갑토지 있죠. 갑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때는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행권은 이 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을이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토지, 인접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있죠. 이 건물에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산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도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이란 말이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요. 도로가 이렇게 새롭게 개설이 되죠. 개설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행권은 뭐가 된다? 통행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통행이라고 해서 언제 통행하는 거냐?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돼요. 이용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장차 이용 상황에 맞게끔 미리 그것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통행로가 있다.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현재 맞지 않으면 통행로가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현재 맞지 않으면 통행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폭은 4m잖아요. 4m인데요. 반드시 4m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이용에 맞게끔 인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통행권이잖아요. 통행이니까 그냥 걸어다녀야 되죠. 만약 여기서 뭘 한다? 점유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요. 그 토지에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통행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만약에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 그것이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됐다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제거 내지는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 진흙탕이다. 그럼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갈을 깔거나 그다음에 모래를 깔거나 또는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다시 포장하거나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우리는 토지가 이렇게 갑의 토지예요. 그럼 갑 단독인데 갑이요. 일부만 양도를 해요. 일부만 양도하다 보니까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는 을한테요. 여기는 갑이 갖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맹지가 없었는데 일부를 양도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은 갑에게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이것은 무상이 돼요. 만약에 을이 이 토지를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하고 갑하고 사이에서는 다시 뭐가 돼요? 유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양도가 아니고 공유물을 분할한 거예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맹지가 생기죠. 그럼 분할 당사자 간에는 뭐가 돼요?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 그런데 다시 승계인한테는 무엇이 뭐가 된다?
완성하였더라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필요 없어. 완성이나 1년이 경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철거는 못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뭐야, 답이 없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4번은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얘기했죠. 봐봐, 84하고 85는 이거예요. 여기 봐봐.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그러면 이제 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저는 저수, 배수, 인수. 그 다음에 하는요 하루 열한의 용수권보호, 수류의 변경,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권,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 다음 그거 좀 이따 다 나와. 한번 봐봐. 여기 84번은요 먼저 앞 글자를 먼저 해. 용수권의 승계 줄것이고 용, 인지사용청권에다가 아무 하지마. 소통공사 줄것이고 소, 경계표 담에 설치의 경, 수류의 변경의 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읽어. 저하수를 용수하면 공경받는다. 저 없죠? 하 있어 없어? 없죠? 수 있네. 수 5번 수류 변경. 알겠죠? 수류 변경. 용 있어 없어? 용수 있네. 용 죽겠지. 1번 용 있네. 용. 알겠죠? 용. 저하수를 용소 소통공사 3번이네. 3번. 알겠죠? 경 있네. 경계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다? 2번이다. 이렇게. 자, 85번. 다음 쪽 상린관계에 관해서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 또 해.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하면 돼. 주 있어 없어? 없죠. 이웃토지 있어 없어? 없죠. 디귿이네. 디귿하고 니으라고 두 개라고 그랬죠? 경은 두 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료 변경 있네. 저하수를 용소하면 경 두 개. 그래서 모두 몇 개다? 3개네. 3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나와있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 보면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족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 그렇게. 그러면 기존의 통로가 있어. 그래도 충분한 기능을 못해.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요. 우리가 토지가 이미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장차 동그라미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주의토지 통행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렇게. 자, 3번은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OX. 우리 여기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죠. 통로 개설 비용 줄고. 통로를 누가 개설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가 해야 돼? 통행권자가 해야 돼? 길 걸어다니는 놈이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용어를 안 하고 그랬잖아. 용어를. 뭐죠? 맹지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뭐라 한다? 통행권자고. 그 다음에 땅을 내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 그럼 봐봐. 내가 땅도 내주고 내가 내 비용으로 길까지 만들어줘. 그러려니 죽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내가 땅을 내줄 테니까 길은 너가 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통로 비용은 누가 한다? 통행권자가 부담.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하죠. 방해가 되는 축조물 줄고. 이런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 있다. 우린 통행권은 권리죠. 권리에 방해가 된다. 그럼 모두가 다 뭐가 한다? 제거 또는 철거야. 제거 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맨 끝에. 됐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필요가 없죠. 왜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린관계 줄고 상린관계라 써 거기다가 상린관계죠.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야.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소유권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별도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정답은 2번. 87번.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 통행에 방해 줄고 당연히 딱 방해가 되면 딱 두 가지. 철거 또는 제거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네. 2번 토지 분할.
분할로 인하여 뭐가 되겠다? 무상주의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수인을 뭐란다? 특정 승계인이죠. 양수인한테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다. 그래서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뭐가 된다? 무상. 승계인은 뭐가 된다? 유상. 이렇게. 4번. 기존의 통로. 그런데 그것이 현재 통로로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해. 그래서 이 토지 기존의 통로 줄 것이고,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 줄 것이고, 맨 끝에요. 통행권은 인정되는 것이에요. 통행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3번 안 했나요? 3번은요,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줄고요.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여기 앞에다가요, 소유 토지가 아니고 갑이라고 써보세요. 갑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이렇게요. 갑 소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 줄고요. 공로가 새롭게 개설되죠? 새롭게 동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 걸어가면 되죠? 그럼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자, 88번은요. 틀린 것은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줄고 사실상 통행하는 자. 알았죠?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가 있죠?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돼. 왜요? 이미 통행권자가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허락받은 사, 지상권자나 전세권자한테 또 돈 받으면 2번, 3번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죠. 그러면 다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미 기존 통로 줄 것이고, 구주로 맨 끝에 토지 이용에 부적합 줄 것이고, 맨 끝에 인정된다 줄 것이고, 인정돼. 3번. 토지 분할 줄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죠. 포위된 토지에 줄고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상이다, 유상. 여기서 무상은 누구만 무상이다? 일부 양도 당사자, 그 다음에 분할 당사자, 이것만 무상이다.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만 무상이고, 특별 승계인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란 말이죠. 4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줄거, 명의 신탁자. 여러분, 대외적 그럼 뭐예요? 대외적 줄거 봐.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 기준이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명의 신탁이 유효라고 본다면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만 소유자고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을 얻고, 줄고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통행지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통행권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89번이요. 틀린 것은 그래 됐죠. 1번. 기존의 통로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통로 줄 것이고, 가운데요.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맨 끝에 인정된다. 알죠?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현재 너무 좁다.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2번. 건축법상 도료폭이 얼마죠? 4m죠. 그래도 현재 용도에 맞게끔 인정되는 거지 무조건 4m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사적 이유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OX, X.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권 인정 X하고 거기다서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인정.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3m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몇 번 나왔죠?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권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또 나왔네. 누굴 얘기한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뭘 할 수 없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특별 승계인의 경우, 줄과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는 두 번째 줄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일반 원칙 줄 것이고, 그래서 유상 원칙이죠. 통행권의 일반은 뭐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죠. 유상 통행권. 일반 원칙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지만 승계인에게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세요.